네, 그럼 이 꽃가루 알레르기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 627만 명 가운데 30%, 그러니까 180만 명 가까이가 꽃가루 비염 환자라고 하는데요. 최근 5년간 비염 환자의 수를 통계를 내보니까요. 3월에 큰 폭으로 증가하다가 4월에 이렇게 정점을 이루고요. 6월에는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봄철 꽃가루 알레르기를 예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한림대학교 가정의학과 조정진 교수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어요. 네. 자, 이 꽃가루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180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꽃가루 때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증상이 다른가요? 증상은 비슷합니다. 알레르기 비염 특징은 이렇게 맑은 코가 줄줄 흐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코가 가렵고 재채기도 많이 하고 코가 막히는 그런 증상들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알레르기 비염인데 꽃가루 알레르기는 꽃가루가 많은 시즌에 많다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봄철이라든지 가을철, 특히 봄철에 꽃가루가 많으니까 봄철에 많게 되지요. 네. 그렇군요. 이게 심할 때는 호흡곤란까지 오기도 한다면서요? 그 정도로 위험한 건가요? 그러니까 꽃가루 알레르기가 이제 대표적으로는 꽃가루 알레르기 비염을 일으키지만 네. 꽃가루 알레르기에서는 이렇게 눈도 충혈되고 간지럽고 붓는 알레르기 결막염도 일으킬 수가 있고요. 네. 기관지가 좁아지는 천식을 유발할 수 있는데 천식은 쌕쌕거리는 호흡이 생기고 심하면 호흡곤란까지 올 수 있고요. 예. 물론 이제 천식 중에서도 기침형 천식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침형 천식은 그냥 조그만 자극에서 자꾸만 기침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두드러기처럼 피부에 발진이 생기는 알레르기 피부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앞서 살펴보니까 3월부터 이제 이 비염 환자가 많아지기 시작해서 4월에 절정을 이루던데요. 이게 단순히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이 환자계 영향도 있는 거 아닐까요? 이제 비염 환자 중에 알레르기 비염 환자도 있고요. 네. 알레르기성 비염이 아닌 경우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알레르기 비염이라 하더라도 꽃가루 알레르기가 아닌 다른 물질에 의한 알레르기 비염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뭐 진드기 같은 게 대표적인 것이 그 알레르기 비염을 일으키고요. 최근에는 독감이라든지 감기로 인해서 굉장히 그 비염 환자들이 많습니다. 네. 그다음에 축농증도 생기고 이런 비염 환자들도 또 환절기에 많아지기 때문에 네. 환절기에 비염 환자가 더 많다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 꽃가루 알레르기 치료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꽃가루 알레르기는 이제 꽃가루 자체, 우리가 알레르기 비염은 자기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이 있으면 노출이 되면 언제든지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네. 그 알레르기 요인을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한 치료입니다. 예. 그런데 불행히도 이제 꽃가루는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치료할 수 없다. 알레르기를 뜯어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증상을 갖다가 치료하는 그런 걸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물코가 잘 이렇게 흐르면은 물코를 네. 없애주는 그런 항히스타민 제제를 상시적으로 복용을 하거나요. 아니면 이제 예방적으로 치료하는 그런 약제를 쓰거나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꽃가루 알레르기 있는 분들이 꽃가루가 무섭다고 해서 바깥 출입을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렇죠. 이 꽃가루 알레르기 비염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아니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꽃가루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이 알레르기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지 않게 해주는 약제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코에 뿌리는 그런 약제가 있습니다. 뭐 크로몰린 소듐이라는 그런 성분인데 네. 이 약제를 뿌릴 경우에는 아예 증상 자체가 안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알레르기 환절기에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꽃가루 알레르기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코에 뿌리기 시작해가지고 네. 사용하면 좋고요. 그런데 이제 일단 알레르기 비염으로 물코가 질질 흐르면 이 약으로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네네. 그때는 이제 항히스타민 제제를 먹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 적절하게. 외에 이제 꽃가루에 좀 덜 노출이 되도록 예를 들면 실내에 있을 때는 창문을 좀 닫는다든지 네. 그 다음에 뭐 실내 같은 경우는 꽃과 같은 화초를 갖다가 그런 알레르기 있는 사람은 피한다든지 또는 알레르기가 너무 심한 사람들은 마스크라든지 긴 소매 옷을 좀 입는다든지 이런 그 알레르기 예방법도 지켜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예. 그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코에 뿌리는 약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그 사용하는 양이라든지 이런 건 상관이 없습니까? 그거는 이제 사용 용량이 있고요. 이거는 네. 근데 이제 본인이 살 수는 없고 처방을 받으셔야 처방을 됩니다. 따라. 네네. 그래서 처방을 받아서 코에 이렇게 정기적으로 뿌려주면 하루에 몇 번씩. 네. 그러면 아예 물코가 아예 안 나타나고요. 네. 근데 물코가 일단 나타나면 그 약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먹는 그 항히스타민 제제를 먹어야지만 도움이 그렇군요.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알레르기 증상이 있을 때 꼭 병원을 찾아서 처방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군요.
그렇죠. 예. 심하면은 좀 하고 아니면은 뭐 그냥 물코가 있더라도 네. 그게 큰 합병증이 없을 경우에는 좀 불편한 거 외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네. 본인의 증상에 따라서 선택하면 될 것 같다고 알겠습니다. 보입니다. 네. 네. 지금까지 한림대학교 가정의학과 조정진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